네, 앞서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박성훈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 7곡이 지목되면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 간에 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어디로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 이 배치될 수 있는 지역들은 일정 정도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주한미군 기지라던가 또는 한국군 미사일 기지라던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곳은 대략 6곳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그리고 경북 칠곡과 전북 군산, 부산 기장까지 주한미군 기지 5곳과 또 우리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는 충북 음성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평택은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데 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고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주민 반대가 크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주 역시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역시 북한포 사정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좀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충북 음성이 부각이 됐는데 이 미사일 사령부가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였는데 이게 사드 배치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곧바로 이것은 2012년부터 이 훈련장을 짓기 위해서 예정됐던 부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좀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후보 부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칠곡의 경우에는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에 벗어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수도권 방어가 또 안 되는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 이건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그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단순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전문가 얘기를 좀 빌어서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가 최근에 이 사드 배치 지역과 요격 가능성에 대해서 직접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 장 교수는 그 북한이 화성10을 발사했을 때 이 최고 고도 1,400km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을 만큼 이 국내 미사일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장 교수의 이 분석 내용을 좀 보시자면 장 교수는 평택과 원주, 대구 세 곳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이 격추 가능 시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과 한국, 그러니까 한국은 이 종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현재 노동 미사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노동 미사일을 실제로 쏘았다고 하면 이 사드가 대구에 배치됐다면 이 수도권에 떨어지는 것은 요격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유는 이 사거리와 고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쏜 미사일을 탐지 식별하고 대응 발사를 할 때 이 사드로 갈 수 있는 사거리는 200km, 고도는 40에서 150km인데 북한에서 쏜 것이 수도권에 도달할 때까지 대구에서 가는 그 시간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간단히 말하면 7곡의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미사일이 날아오기에는 너무 멀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다른 후보 지역들은 그럼 요격이 가능한 곳들인가요? 예,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먼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산상 203초, 3분 23초라고 이 장 교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3분 23초라는 것은 미사일이 탐지되는 시간 50초, 그리고 이를 추적하는 시간, 그리고 그 상황을 전파하고 타격 결심하는, 다시 말해서 발사한 직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탐지한 시간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 23초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탐지하고 나서 실제 사드로 타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40에서 150km까지 지나는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장 교수에 따르면 평택에 사드가 배치됐을 경우에 이 사드 발사 가능 시간은 70초, 또 요격 가능 시간은 29초로 분석이 되고요. 원주에서는 발사 가능 시간이 84초, 요격 가능 시간은 41초로 분석됩니다. 이 장 교수는 원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 수도권 방어로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한 말 때문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최근에 한 장관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면 북한이 화성10을 발사했을 때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이 연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예전과 다른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해서 이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작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사드 요격 명령은 누가 내리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드 배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발사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어떤 질문, 중요한 질문을 한 장관에게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이에 대해서 평시 작전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주도를 하고 근데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이 평시인지 전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격 권한을 누가 요격 결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건 여전히 네. 논란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